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트렌디의 드라이브와이즈 컨비니언스 추가하여 2,34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적용되고 앞유리엔 이중접합 차음률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니까 오토홀드 당연히 되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굳이 90만원짜리 내비는 넣을 필요가 없겠죠. 드라이브와이즈는 100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반자율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오고 후측방 충돌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경고장치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100만원 오히려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은 없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안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한 110km 크루즈 찍고 달리면 사실상 카메라에 찍힐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크루즈 컨트롤 막 120km, 130km씩 찍고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렌디의 치명적인 약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 80만원짜리 컨비니언스입니다. 일단 이 직물 시트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인조 가죽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폴딩 타입 리모컨 키, 요즘 시대에 누가 키 꽂고 시동 거나요? 당연히 버튼 시동 스마트 키로 바꿔야 합니다. 그 외에도 1열에 들어오는 열선 시트와 열선 가죽 스티어링은 겨울철 혹한기 훈련 든든하게 이겨내게 해주고요. 센터의 콘솔 암레스트는 상단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슬라이딩까지 됩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 좀 하시던 분들은 전방 주차 센서 필요하시던가요? 아니 어차피 눈이 앞에 달려있는데 전방 주차 센서 그다지 필요는 없죠. 정 앞 범퍼가 닿을 것 같으면 한번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차해 버릇해야 주차 실력이 늡니다. 1열 통풍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데 통풍 시트 필요할까요? 정 땀이 찬다 싶으시면 메쉬 커버 사서 달아주면 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운전석 전동 되어봤자 처음에 차 탈 때 시트 포지션 한번 세팅하면 그 다음부턴 건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트 전동은 굳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2열 송풍구 없는데요. 뒷좌석 사람들이 더울까봐 걱정되신다고요? 하지만 셀토스가 그렇게 차 안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앞좌석 에어컨만으로도 뒷좌석 금방 시원해지고요. 정 덥다고 하면 차량용 선풍기 달아주면 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의 8인치 디스플레이로도 애플 카플레이 되는데 굳이 또 돈 주고 내비 달아야 할까요? 물론 10.25인치 내비가 뽀대 때문에 좀 이쁘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90만원 태우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없는데요. 풀 오토 에어컨 넣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9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수동 에어컨이 돌리며 쓰는 맛이 있기 때문에 풀 오토 에어컨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당히 옵션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HUD 팩 추가해서 2,70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69만원 올랐습니다. 초보자라면 전방 주차 센서 있는 차 사셔야 됩니다. 내 차 범퍼 기스 나는 거야 뭐 부펜 발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남의 차를 긁었을 때는 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죠. 돈을 아낄 게 아닙니다. 전방 주차 센서로 차라리 남의 차 안 박는 게 나아요. 또한 급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는 21세기 지구, 그 덕분에 통풍 시트의 필요성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통풍 시트를 진짜 여름 한철 쓰고 말았는데 요즘 보면 거의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내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풍 시트는 어지간하면 챙기시는 게 맞아요. 프레스티지는 이것들 뿐만 아니라 전동 시트와 2열 송풍구까지 챙기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사실 애플 카플레이 이거 매번 연결하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뭔가 귀찮아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품 내비 박혀있는 게 훨씬 편하고요. 기아 커넥트로 미리미리 에어컨 키거나 목적지를 보내놓는 것도 편하니까 어지간하면 정품 내비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토스의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운전하면서 보기엔 부족함이 없고요. 여기에 차량 속도, 도로 제한 속도,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와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모습까지 다 나오니까 LCD 계기판 없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써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으면 스포티지나 투싼 오너들이 왜 우리는 헤드업이 없냐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타면 열선 시트 기능 필요 없죠. 아이가 카시트로 탄다고 해도 그럴 땐 더더욱 열선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이거 넣자고 120만원짜리 스타일 넣느니 그냥 시그니처 가는 게 낫습니다. 또한 지금의 헤드램프 모양 그다지 나쁘지 않고요. 밤에 운전하기에도 프로젝션 램프 광량 충분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셀토스의 앰비언트 무드램프 보시다시피 그렇게 적용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벤츠처럼 화려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전자식 다이얼 없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전자식 변속기가 꽤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야 뭐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적응을 다 해서 그냥저냥 쓸만하긴 한데 기어봉으로 계속 운전을 배우신 분들은 이거 처음에 꽤 어색하실 거예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근데 솔직히 소형 SUV에 전동 테일게이트 너무 사치 아닌가요? 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굳이 테일게이트까지 전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트렁크 손으로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가벼워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아니 근데 뭐 차가 커야 서라운드 뷰를 쓰지 이 정도 크기의 차에 서라운드 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있다고 해서 주차가 엄청 편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10.25인치 LCD 계기판 없는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HUD가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LCD 계기판은 볼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 굳이 돈 주고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아닙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이것도 서라운드 뷰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가 넓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쓸만한데 셀토스가 그렇게 넓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옵션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풀옵션급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시그니처에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HUD 팩, 모니터링 팩 추가해서 3,02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12만원 올랐습니다. 요즘 기아차는 사실상 시그니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내 브라운 컬러를 챙기려면 똑같은 인조 가죽이라고 해도 시그니처 와야 되고요. 도어에 인조 가죽 덮어주는 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막상 타보면 이거 하나 때문에 실내 구급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밤에 운전할 땐 눈에 꽤 잘 보이니까 여자친구랑 야간 드라이브 하실 분들은 포기할 수가 없겠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셀토스로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실 분들은 꼭 챙겨야 할 옵션이고요. 전자식 변속기가 말이 많긴 하지만 막상 써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저는 이 변속 방식이 공간도 덜 차지하고 손가락만으로도 바로바로 변속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일단 스마트 키로 미리미리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바로 짐 넣기도 편하고요. 열고 닫을 때 손에 뭐 묻을 일도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셀토스에 이게 왜 들어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토레스 주기이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들어오는 새로운 옵션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토레스 네가 달려있어? 그러면 셀토스도 넣는다, 뭐 이런 거죠. 모니터링 팩도 이런 의미인데요. 토레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셀토스, 서라운드 뷰가 있습니까? 네,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후측방 모니터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니터링 팩이 들어간 셀토스, 토레스에 비해 상당히 고민되실 수도 있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천연 가죽의 브라운이나 지금 인조 가죽의 브라운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메모리 시트 기능 사실 쓸 일 없죠.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그런데 뭐 옆좌석 사람들이 전동 시트 없다고 차 불편하다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놈이 있으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은 뭐다? 네, 맞습니다. 안 태우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 넣겠다고 빌트인 캠까지 묶인 100만원짜리 스마트 커넥터 넣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3만원짜리 무선 충전 거치대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보스 오디오 없는데요. 보스 오디오 좋죠. 그런데 기본 오디오도 음악 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면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아까의 3번 조합에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
보스 오디오 추가하면 3,261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40만원 올랐습니다. 셀토스의 아쉬운 실내를 채워주는 게 바로 80만원짜리 컴포트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 이거 확실히 인조 가죽에 비해선 재질 좋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거 혼자 운전한다고 해도 쓸모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1번 포지션에 저장해 놓고 차에서 누워 쉴 때는 2번 포지션으로 세팅해 놓으면 그만큼 편한 게 또 없어요. 이지 억세스로 타고 내리는 것까지 편해지니까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이거는 100만원이 너무 열받기는 한데 기아 디지털 키 2가 아이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앱등이 분들은 이제 거침없이 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빌트인 캠이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소리 녹음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그건 뭐 별 수 없죠. 빨리 통신보호법이 바뀌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오디오, 솔직히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코요테의 명곡들을 빵빵하게 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에어팟도 30만원이 넘는 시대에 보스 오디오 60만원이면 전 봐줄만 하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234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초반 가격에 198마력 엔진과 SUV 플랫폼을 기본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장치, 애플 카플레이, 1열 열선 시트 챙기는 꽤 괜찮은 구성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셀토스를 좀 편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369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2709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와 1열 통풍 시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정도만 되어도 타고 다니기에는 부족한 옵션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거 내외장 고급감 다 챙기면서 하이테크한 옵션들 전부 넣어야겠다 생각하신 분이라면 312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021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풀 LED 헤드램프와 2열 열선 시트, 전동 테일게이트, 10.25인치 LCD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경쟁 차종이라고 하는 토레스에선 볼 수 없는 옵션들이 셀토스에 들어와 버리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거 남자는 풀옵션이다 싶으신 분이라면 24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261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고급감 챙기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8개 스피커의 보스 오디오까지, 이 정도면 뭐 상위 등급차 안 부럽죠. 물론 가격은 상위 등급의 뺨따구를 때리긴 합니다. 저는 제가 산다면 2번 조합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셀토스의 수준은 딱 이 정도까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처음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3번 조합 사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 컴포트 정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차 토레스와 한 등급 더 형님인 투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토스가 예전엔 소형 SUV 치고 참 크고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요즘은 상위 등급의 차들이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어서인지 좀 초라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토레스는 셀토스에 비해 길이는 310mm, 폭은 90mm, 휠베이스는 50mm나 더 큽니다. 투싼은 셀토스에 비해 길이는 240mm, 폭은 65mm, 휠베이스는 125mm 차이 납니다. 아무래도 투싼이 휠베이스가 워낙 길게 잘 나왔기 때문에 셀토스와의 실내 공간 차이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번 조합 기준으로 보면 니로는 셀토스에 비해 430만원 더 비쌉니다. 투싼은 367만원, 토레스는 269만원 더 비싸네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진짜 셀토스 살 바에 더 크고 있어 보이는 토레스를 사겠다는 분들도 계실만한 가격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리터당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셀토스는 1km당 169원, 10만 킬로 주행 시 1,695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니로 하이브리드는 648만원 덜 듭니다. 역시 하이브리드가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엔 잘 팔릴 수밖에 없죠. 투싼은 같은 1.6 터보이지만 희한하게 연비가 더 좋더라고요. 셀토스보다 95만원 덜 들고요. 토레스는 엔진이 작은데 차가 작고 변속기도 6단이다 보니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셀토스보다 91만원 더 들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와 5년 동안의 자동차세, 10만 킬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다 계산해보면 니로는 처음엔 430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228만원 더
더 저렴해집니다. 차도 더 크고 옵션도 더 좋은데 총 운영 비용까지 더 저렴하다고? 이러니까 니로 대기가 길어진 거죠. 투싼도 처음엔 367만원 비쌌지만 유류비에서 선방을 해서인지 나중엔 298만원 더 비싼 정도로 둘 차이의 가격 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토레스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인지 처음엔 269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379만원 더 비싸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셀토스 살 바에 욕심 좀 더 내서 투싼 하이브리드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니면 니로 하이브리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량들 전부 다 군대 가기 전에 계약해도 전역할 때까지 출고가 안 된다는 그런 무서운 도시 전설이 있죠. 가격표 한 줄평 하겠습니다. 토레스의 가성비에 대항마로 나온 게 바로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셀토스인데요. 이 더 뉴 셀토스가 옵션만 놓고 보면 가격 책정이 무난한 듯 하지만 그래도 토레스와 셀토스를 막상 실제로 만나서 비교해보면 이 차량의 크기 차이가 확 느껴지기 때문에 쉽사리 토레스에서 셀토스로 넘어올 고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